일단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디다 쓰지라고 하면 이제 공장에선 잘 쓸 것 같은데 집에서 만약에 이제 휴머노이드 아까 2천만 원 정도 되는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집에 들어왔다.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이거를 써보게 될까? 이거 궁금해지는데 박사님 생각은 네. 어디부터 적용이 될까요? 일단 뭐 저도 집에서 많이 하는 일이긴 한데요. 네, 가장 이걸 로봇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걸까요? 하나는 이제 빨래고요. 빨래. 하나는 설거지죠. 동감하시는 아빠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맞아요. 이 설거지는 그래도 요즘에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좀 정리해서 집어넣는 게 귀찮지만 그래도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 빨래는 세탁기 있고 건조기 있지만 사실 제일 귀찮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때 맞춰 꺼내가지고 개는 게 사실 귀찮고 더더구나 더 귀찮은 거는 이제 장에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애들이 안 가져가더라고요. 바닥에 그대로 있고 저희 집도 그런데 이거 로봇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된다라고 어느 정도 이게 컨센서스가 있던 그런 기술이었는데요. 네네. 최근에 한 3달 전에 3달 전 빨래 개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시는 전문가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서 오늘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최근 들어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과 비슷한 그런 로봇들이 이제 금방이라도 내 손에 쥐어질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짠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기술이 빨라지는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구본 연구소 로봇 담당 우리 전문가이신 구성용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구 박사님은 이제 CJ 대한통운 자동화 개발 담당으로 이제 계십니다. 사실 구 박사님 저희 코너에 나오셔가지고 본인 소개를 제대로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보면 감사합니다. 예. 구성용 박사님은 2014년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로봇 전공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독일 미넨공대 그리고 이제 본 대학교에서 로봇 지능과 관련돼 있는 이제 포닥 과정을 이제 이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이제 벨기에 스타트업 피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로봇 비전 이 로봇을 이제 보고 알아서 움직이는 요것과 관련돼 있는 개발 업무를 담당하셨죠 보면. 네. 예. 그리고 이제 피깃 그 한국 지사장 그다음에 개발 총괄 부사장 뭐 이렇게 하시다가 현재는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이제 로봇으로 물류 자동화하는 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시절부터 계속 로봇과 함께 하시는 매우 드문 분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는 이 사람 닮은 로봇과 관련된 뉴스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뉴스에만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박사님이 보시기에도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돼 있는 뭐 기업들 뭐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한 건지 여기부터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휴머노이드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저희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하는 주제입니다. 워낙 인간이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 거는 뭐 오래된 꿈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그런 기술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번에 휴머노이드가 이슈가 된 거는 조금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점이 다를까요? 보면? 예전에는 연구소에서 뭔가 새로운 로봇이 나왔다. 네. 그럼 그 연구소에서 만든 로봇을 소개하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왔다고 하면 네네. 이번에는 기술보다는 자본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그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이 로봇에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요즘에 나오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영상을 분석을 해보거나 또 실제로 저희가 가서 보거나 하면은 실험실 레벨이 아니라 네. 진짜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뭐 실내에서 어떠한 환경이 있는지 넘어지지 않고 잘 걷고 또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네. 또 굉장히 복잡한 작업도 뭐 사람이 이렇게 티칭하거나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식하고 수행하는 그런 능력들이 실제 현업에 쓸 만큼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버는데 가장 민감하고 기술적으로 이제 발달해 있는 테크 기업들이 로봇과 관련돼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돈 냄새를 맡았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보면. 네네. 사실 그 시발점은 뭐 여러 기업들이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지만 네네. 테슬라죠. 사실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라는 네. 로봇을 2022년도에 이제 개발하기로 시작을 해서 매년 이제 새로운 버전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뭐 1세대, 그다음에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나왔는데 보통 그때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뭐 일론 머스크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투자하겠구나 이렇게 조금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뭐 뉴스들을 보면은 뭐 애플, 아마존, 그다음에 뭐 구글,
그다음에 최근에는 메타까지도 메타까지.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또 국내 대기업 이제 삼성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에 인수를 그렇죠. 통해서 그다음에 뭐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LG까지도 우리나라 대기업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 연초 매년 나오는 이제 행사하는 이제 큰 행사죠. CES에서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도 그런 비슷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마디 하셨죠, 보면은. 네네 맞습니다. AI와 로봇을 이제 결합시키겠다, 뭐 이런. 네네. 그것도 이제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면 예.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고 하면 우리가 GPU를 만들어서 GPU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게 이제 주 수익원이고 또 그걸 위해서 사실 그 누구나 쉽게 GPU 위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AI가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엔비디아는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AI 산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켰습니다. AI를 위한 툴을 미리 만들어서 뿌려놓으니까 네네네. 사람들은 이게 손에 익으니까 네네.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쿠다를 쓸 수밖에 없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쿠다는 어차피 엔비디아 칩에서 GPU 위에서 돌아가니까. 올라가고요. 물론 이제 쿠다 외에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고 여러 가지 GPU를 대체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있긴 하지만 네네. 엔비디아는 굉장히 그런 걸 전략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또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잘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CES에서 발표했던 소위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그 기술이자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AI 그리고 그걸 구동시키는 그런 하드웨어까지도 시장을 보고 이번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포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휴머 로봇은 특히 이제 이 동아시아에 있는 일본 어릴 때부터 이제 로봇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 그리고 그거 익숙한 나라 사람들로서는 항상 이제 어릴 때 한 번씩 다 꿈꿔보던 이제 그런 것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저도 느끼는 게 한 작년 또 갑자기 수준들이 높아진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보면? 네, 사실 작년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그때가 네. 24년 그 4월 말에 4월 제가 달. 촬영을 예, 예. 하고 5월에 아마 공개가 됐을 텐데 그때도 저희가 그 새로운 로봇 소식을 하나 전했었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네. 그 유압 기반의 액추에이터를 이제 버리고 그 전기형 모터 그렇죠. 기반의 굉장히 슬림화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다라는 소식하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그 다음에 AI 생성형 AI가 이제 결합이 된 피겨 AI의 피겨 01이라는 로봇을 뭐 소개해 드렸었는데 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제 로봇하고 AI가 좀 합쳐지는구나. 그리고 로봇 하드웨어도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기존에 아틀라스 로봇으로 굉장히 그 화려한 그런 로봇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네.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이후부터는 이제 실험실 레벨이 아니라 진짜 상용화를 목표로 훨씬 더 그 대량 생산하기 유리한 형태로 이제 전기형 모터로 바뀌는구나. 이제 요 정도로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사실 그 이후로 이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죠. 1년이 채 안 됐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로봇 쪽을 쭉 이렇게 지켜본 그 변화의 속도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훨씬 더 빨라졌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네, 느꼈습니다. 야, 이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변화의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고. 네네. 예. 그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입니다. 예. 사실 그동안의 휴머노이드 역사를 쭉 보면 중국 로봇은 없었어요. 그렇죠. 일본, 네. 미국, 우리나라 네, 뭐 네. 이 정도.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쪽에서도 휴머노이드가 좀 있고 했었는데 중국에서도 연구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휴머노이드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사실 중국의 휴머노이드 그 로봇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뭐 유니트리나 뭐 유비테크 그다음에 에지복 같은 중국의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들에서 나오는 영상들이 와 이거는 갑자기 이런 로봇들이 쏟아져 나오네라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 처음에는 정도로. 조작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네네네, 뭐 맞습니다. 예, 이거 뭐 이렇게 디페이크로 뭐 그렸나 네. 뭐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네. 보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하고 더불어서 예. 이제 중국 로봇들이 상용화를 시작했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벌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 개인들도 이제 살 수 있는. 네네 살 수 있습니다. 얼마쯤 합니까 보통? 지금 유니트리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2천만 원대 2천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야, 좀 비싼 장난감이긴 하지만 남자들이라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네네.
맞습니다. 뭐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구소, 뭐 대학 연구소에서는 충분히 사서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학교에서도 뭐 정말 교육용으로는 충분히 써먹을 만하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언젠가부터 이제 2015년 뭐 중국 제조 2025 할 때만 해도 뭐 첨단 제조할 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10년 다 달성했는데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로봇까지 이제 오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이 이렇게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각광을 이제 보이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길래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을까요? 중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략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산업이나 이런 첨단 산업에서 좀 후발주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략이 이제 카피캣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듯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일단 따라해보고 일단 카피로 만들어보고 뜯어보고 그걸 굉장히 빠르게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굉장히 저가로 물론 이제 품질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걸 생산해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로봇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휴머노이드 로봇도 목적을 사실 그렇게 좀 맞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 연구실에서 이렇게 조금씩 개발한 형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스타트업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으로.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판매가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부품도 수급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스펙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시작을 했고 또 뭐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굉장히 많이 카피를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오는 영상들도 그렇고 동작들도 비슷하고. 그렇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좀 있긴 한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은 물론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예상되는 판매가가 그래도 한 2억을 넘어가는 그 정도로 좀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유니트리 로봇은 10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니까요. 2천만 원 10분의 1 가격인데 뭐 예를 들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백덤블링을 하면 유니트리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백덤블링을 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뭐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로봇을 좀 찍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중국이 발달을 했습니다. 사실 제조업은 많이 만들어내면 무조건 싸지고 많이 만들어 보면 잘하고 이게 이제 통용되는 스케일이 통용되는 이제 그 법칙이 통용되는 곳인데 중국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렇게 나오면은 참 갑갑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뭐 이 로봇 하드웨어라는 건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각종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 나오는 로봇들을 보면 단순히 하드웨어가 예전보다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 머리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AI하고의 연관관계가 강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뭐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 같은 경우는 AI가 좋다라기보다는 하드웨어 기술이 워낙 뛰어난 로봇의 제어 기술이 워낙 뛰어난 회사라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기술이 발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로봇 중에서 AI 기능이 가장 좀 많이 그 발달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현업에 왜냐하면 테슬라는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공장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지능 발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발달 속도보다는 AI 발달 속도가 좀 이렇게 빠르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AI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빠르게 이렇게 발전시켰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둘 다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드웨어도 쫓아가야 되고 소프트웨어 AI도 쫓아가야 되고 물론 중국도 AI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요즘에 딥시크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 수준을 봐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AI 쪽에서는. 근데 일단 로봇은 그 기존 AI하고 다른 점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 없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학습하는 그 AI하고 실제 몸을 움직이면서 진짜 물리적인 환경에서 물리적인 물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심을 잡고 또 물건을 깨트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기술이 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또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AI를 둘 다 해야 되는데 일단 하드웨어를 굉장히 저가로 그리고 일단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고 나면 AI는 소프트웨어니까 그 하드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AI 그 연구 개발자들이 연구를 하면
결국 거기에 AI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I의 발달 전략은 일단 하드웨어를 싸게 공급하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랑 비슷하죠. 엔비디아, 테슬라 비슷하군요. 보면 네, 다. 예. 그래서 플랫폼을 쫙 뿌려놓고. 네. 예. 그 위에서 AI 연구자들이 붙어서 로봇의 AI를 이제 만들어내자라는 좀 그러한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항상 중국을 보다 보면 뭔가 쟤네들이 기술 개발을 시작했어. 뭔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도약하는 느낌을 계속 몇 번 받았거든요. 그 네.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 AI 그리고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도 중국에는 뭐 상당히 큰 인력풀, 좋은 인력들이 많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보면. 네. 중국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저희가 느끼긴 하지만 뭐 예. 로봇이라는 기술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 기반에는 뭐 10년 이상 축적되어 있는 기술과 또 기술은 뭐 기술이 혼자서 기술 개발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예. 그 인력들이 뒷받침되어 있죠. 그래서 제 에피소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할 시절에 저도 이제 독일의 로봇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 로봇 연구소 전체 인원들 중에 한 30%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3분의 1이 중국 사람. 네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나온 로봇도 뭐 없는데 이제 이런 시기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거기 한 3분의 1이 중국인들이었고 전체 유학생에서는 한 50% 이상이 이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유학을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대부분 중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그 2015년 전후 이제 네네. 그 정도가 됐는데 제가 아는 친구도 그 중국에서 그 같은 연구실에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로봇 하셨어요. 스타트업을.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은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회사가 됐고요. 이제 뭐 아직 스케일이 10년도 안 됐는데 이제 그 정도 스케일로 성장을 했고요. 예, 예. 또 이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그 유학을 했던 중국인들이 돌아가서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 대학교 교수 랩에서 이제 배출된 그 로봇 엔지니어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할 때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선순환 구조가 이제 막 본격화되면서 고리가 네. 갖춰지면서 이제 정말 발전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부터 이제 네. 유럽과 미국으로 유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고요. 거의 대부분이 장학생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나갔고 물론 이제 미국에는 정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이제 페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좋고요. 근데 유럽에 왔던 친구들은 거의 다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는 중국이 이제 대중창업 민중혁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대중창업, 민중혁신. 네, 그래서 스타트업을 이제 부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차릴 수 있고 차리면은 중국이 이제 밀어줍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좋은 연구실에서 나온 친구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모아서 스타트업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 생산, 뭐 이런 생태계가 중국이 이제 탄탄하게 잘 구축이 돼서 그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군요, 보면.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뭐 저희가 지금 계속 휴머노이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앞에서 좀 정리를 해봤어야 되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닮은 로봇 이렇게 보면 그냥 될까요? 아니면 또 특별하게 따로 뭐 정의가 더 있을까요? 보면? 휴머노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닮은 로봇이고요. 네. 사람을 닮았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딱 봤을 때 저거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일단 이족 보행하고 네. 팔 두 개. 네. 예. 그래서 이족 보행이라는 특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뭐 바퀴를 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사족 보행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족 보행부터 휴머노이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족 보행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도 상상할 수 있듯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기어 다니다가 예. 쓰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쓰기 시작할 때부터가 굉장히 아이들이 발달 속도가 빠른데 위험합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때 맨날 네.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로봇도 발달 이런 과정을 보면 이족 보행까지 기술이 발달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 이족 보행부터는 또 기술 발달 속도가 굉장히 또 빨라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걷기 시작하면 네, 그다음부터는 그때까지 축적된 기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이게 쉽게 기술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족 보행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 활동하는 영역, 뭐 생산 설비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다 이족에 맞춰서 네네. 맞춰놨기 때문에
이족 보행 로봇은 그런 사람들의 공간에 들어와서 뭔가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게 훨씬 네. 쉬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족 보행 로봇을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로봇이 들어오면 좋은데 로봇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 공장을 짓거나 로봇을 위해서 뭐 집을 만들고 그 집에서 우리가 살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그게 공장이 됐든 뭐 집이 됐든 여기에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 로봇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 환경을 꾸미고 환경을 유지하고 환경을 바꾸고 이제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비용적으로도 일단 유리하고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사람에 맞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도 로봇의 발달 과정을 보면 로봇이 우리 사람하고 같은 환경에서 동작을 하면서 거기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 발달을 하면 그게 훨씬 더 복잡한 기술이 되거든요. 사람은 굉장히 동물보다는 훨씬 더 그 고난이도의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에 맞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족 보행 로봇이 사람의 환경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기술 발달을 하면 훨씬 더 기술 발달 속도도 더 빠를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로봇이다 그러면 이 로봇이 사람의 공간에 들어와서 사람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 더 얻어진 데이터 네. 이거를 가지고 스스로를 개량시키면서 더 인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일단 이족 보행되고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AI 싸움으로 넘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면.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도 뭐 나중에 진짜로 우리가 상품화돼서 되게 휴머노이드를 이 세상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가 나올 텐데요. 네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를 결국에는 움직이고 결국 우리가 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하려면 AI 기술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AI 싸움이 될 것인데 AI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AI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GPT라든지 뭐 딥시크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이거든요. LMM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위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많은 연구자들이 로봇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싶어하고 로봇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위에 어떤 로봇이 올라가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작업을 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저희가 뭐 GPT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다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서 주로 이제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돼 있는 건데 로봇은 말보다는 뭐 다른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로봇에 관련돼 있는 이 핵심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은. 네. 그것도 뭐 아직은 연구 중이긴 할 텐데요. 네. 그 최신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LVM이라는 모델을 씁니다. V는 뭐예요? 라지 그 비주얼 모델입니다. 아 보는 걸로.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랭귀지는 뭐 사람의 언어 능력을 합숙해서 언어 모델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되는데 사실 로봇이 뭐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봇이 이 환경에서 작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비전 데이터입니다. 사람도 뭐 오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80%는 시각으로 우리가 그렇죠.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로봇에게서 로봇이 어떤 작업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정보는 시각 정보고, 그래서 시각 정보라고 하면은 이제 카메라죠. 네, 카메라도 뭐 2D 카메라, 3D 카메라, 또 적외선 카메라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또 최근 10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고 이제는 거의 상용화가 다 됐고 굉장히 저가로 3D 카메라도 상용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전 정보는 충분하게 로봇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라지 비주얼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 그냥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식한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뭘 짚는다. 네. 뭐 이게 계란인지 아니면 뭐 사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짚는다 그러면 여기에다 행동을 해야겠죠. 보면. 네. 그래서 그 행동이라는 건 결국 로봇의 각각의 모터를 구동시키는 것일 텐데요. 그거를 뭐 우리는 로봇 쪽에서는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뭔가 행동,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비전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우리가 비전 처리하는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 컵이다, 이게 마이크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엔 또 프로그램을 해서 마이크는 손으로 잡고 그다음에 물은 집어서 여기다가 뭐 버리고 이런 각각의 행동을 그 물체에 맞게 그리고 작업에 맞게 다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씩 네. 다 해줬다. 해주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데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봇이 가서 이걸 집어서 옮기고 네. 뭐 집어서 버리고 이런 걸 예.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작업이 바뀌고 또 컷 모양이 바뀌고 마이크 다시. 형태가 바뀌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계속 그 행동에 대한 거는 계속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전에 대한 비전 처리 그 AI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지만 로봇의 행동을 하게 하는 AI는 그동안 발전이 굉장히 느렸고 그걸 실험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있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LVM 라지 비주얼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비전이라는 부분이 거기 중간에 들어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비전에서 들어온 데이터부터 행동을 하는 그 액션 그 로봇의 모터 그 각도까지 예.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학습을 해서 한 번에 실행하는 모델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그 엔드 투 엔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 어린 뭐 애들 이제 자랄 때 보고 있으면은 그걸 하나씩 구분 동작으로 배우진 않잖아요. 보고. 네네. 자연스럽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일관되는 행동으로 그냥 다 하는데 네. 로봇이 똑같이 배우는군요. 이제 보면은. 네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연구들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이제 연구를 한 그러한 그 뭐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이나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 사람으로는 이제 비주얼 모터 코디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뇌가 발달한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전에서 들어온 데이터하고 내가 액션을 하는 거를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걸 코디네이션해서 한 번에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주얼 모터 코디네이션을 어떻게 하면 로봇에 학습시킬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이 그쪽이긴 한데요. 근데 일단 그때는 그런 연구가 불가능했던 이유가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엄청 비싸고 네. 일단 그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의 로봇에만 그 기술을 적용을 해도 다른 로봇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태도 다르고 범용성이 없었다. 네네. 그래서 뭐 연구 단계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지컬 AI라는 엔비디아가 만든 네네. 그런 피지컬 AI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단순하게 이 GPU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어떤 그 미싱 링크를 연결해 가지고 새로운 네네. 기술적인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되게 좋은 회사군요. 보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만약에 로봇한테 뭐 엔드 투 엔드 모델을 넣어서 네가 한번 여기서 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했다가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래도 뭐 다시 해보고 이렇게 사람이 학습하는 것처럼 아기가 학습하는 것처럼 학습을 해봐라고 네. 하면 그 학습이 뭐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까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그렇죠. 로봇이 부러지면 로봇 다시 또 갖다 줘야 되고. 예. 네, 그래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줘야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 다양하게 액션을 취하면서 학습도 해야 되고 또 똑같은 액션에 다른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지컬 환경에서는 그런 실험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론적으로는 말은 되는데 로봇에는 적용이 불가능해. 약간 그렇게 좀 결론이 났던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엔비디아에서 물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발표한 그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구현한 피지컬 AI는 거기 안에 이제 물리 엔진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을 네. 모델링이 다 있습니다. 모델이 물론 이제 없으면 만들어서 넣을 수도 집어넣으면 있고요. 되고. 그럼 그 위에서 로봇이 실제 이런 실험을 하듯이 가상 환경 속에서 그걸 액션을 그대로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게임 만드는 게임 엔진에서 구동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도 네, 드는데 네 보면. 맞습니다. 같은 원리고 사실 거기서부터 기술이 시작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뛰다가 그럼 넘어지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똑같이 넘어지겠다 생각하고 네, 네. 피해가든지 뛰어넘든지 해야겠다. 네, 이렇게 네. 학습시키는 거군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는 사실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학습 데이터가. 그래서 LVM 모델 같은 경우는 비전 데이터도 필요하고 로봇의 액션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거기서 생성이 되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가상 공간에서 학습하고 실제 네. 현장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배운 거를 적용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군요. 보면. 그리고 실제 그 학습하는 데이터도 그 안에 생성형 AI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다른 환경으로 스스로 막 그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똑같은 액션이라 하더라도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굉장히 빠르게 오. 학습을 할 수 있게 스스로 환경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때는 잘하나 못하나를 네. 셀프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적응을 한다. 네네. 갑자기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디다 쓰지라고 하면 이제 공장에서는 잘 쓸 것 같은데 네. 집에서 만약에 이제 휴머노이드 아까 2천만 원 정도 되는 유니트리가 이제 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집에 들어왔다.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이거를 한번 써보게 될까? 이거 궁금해지는데 박사님 생각은 네. 어디부터 적용이 될까요? 일단 뭐 저도 집에서 많이 하는 일이긴 한데요. 네, 가장 이걸 로봇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걸까요? 하나는 이제 빨래고요. 빨래. 하나는 설거지죠. 뭐 동감하시는 아빠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 뭐 그래도 사실 맞아요. 이 설거지는 그래도 요즘에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뭐 대충 정리해서 집어넣는 게 귀찮지만 그래도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 빨래는 세탁기 있고 건조기 있지만 사실 제일 귀찮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때 맞춰 꺼내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거 개켜놔야 되고 네. 빨래를 개는 것이죠. 예, 이 개는 게 사실 귀찮고 더더구나 더 귀찮은 거는 이제 장에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네, 네, 맞습니다. 애들이 안 가져가더라고요. 바닥에 그대로 있고 저희 집도 그런데 이거 로봇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예. 사실 그 제가 로봇을 연구할 때도 사실 그걸 주제로 한번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빨래 개기 로봇. 네, 그래서 오. 포닥 때 어떤 로봇을 이제 해볼까 해서 저는 이제 로봇 비전을 했었으니까 네, 로봇 비전으로 빨래를 이렇게 끝단을 집어서 이제 접으면 되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금방 포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빨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포머블 업젝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딱딱한 물체가 아니라 휘죠. 그렇죠. 예. 휘고 그다음에 빨래가 뭐 같은 티셔츠라고 하더라도 모양이 천차만별이죠. 다 다르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개야 되는지 방법도 다 다르고 사실 아이들 시키면 잘 못합니다. 빨래 개는. 그러고 보니까 빨래 개기가 이 상당한 이 지적 상당히, 능력을 요구하는군요. 네네. 보면은 상당히 네. 똑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빨래 개기.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항상 뭘 틀어놓고 이제 보면서 빨래 개는 게 제 유일한 이제 좀 낙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로봇이 빨래를 갤 수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사실 굉장히 시도를 많이 있었는데 음, 논문으로 또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군요. 이거 네. 좀 어떻게 해보자. 근데 이제 저희가 논문 심사를 할 때 보면 네. 빨래 개는 로봇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내가 리뷰할래 그러고 제가 가져옵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근데 다 탈락. 왜냐면은 이렇게 개발해서는 안 돼. 실제로 쓸 수 없어. 음.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뭐 이쪽에서는 뭐 넘사벽이긴 하지만 네. 안 된다라고 어느 정도 이게 컨센서스가 있던 그런 기술이었는데요. 네네. 최근에 한 3달 전에 3달 전. 빨래 개는 작년 말이었군요. 로봇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을 만든 회사는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고 거기에 쓰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파이 제로라는 모델이 나왔는데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게 뭐 조작된 건 아닐까?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하면서 봤는데 예. 그 영상 맨 마지막 영상을 보면 원테이크로 로봇이 실제 가서 그 건조기에 있는 빨래들을 끄집어내서 빨래통에 담고 네. 그다음에 테이블로 옮겨와서 빨래통에 있는 빨래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하나씩 개서 옆에다가 놓는 그걸 원테크로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거다. 영상이거든요. 전문가가 딱 봐도 이거는 네, 이건 네. 찐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로봇이 나왔고 예. 그 로봇을 만든 AI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LVM을 기반으로 한 파이제로라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사실 그 회사가 LVM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또 논문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코드를 공개한 것까지는 아니고 아니지만 어떤 논문으로- 구현의 원리는 이제 네네, 공개를 했다. 공개를 했는데 예. 또 어떤 뛰어난 박사과정 학생이 그 논문을 보고 또 구현을 해버렸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셈이군요 보면. 네, 구현을 해서 그걸 또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되더라. 네, 그래서 그 공개한 게 뭐 한두 달 전이긴 한데요. 예, 역시 사실- 역시 공대생들은 근데 사실 그게 제대로 다른 로봇에서도 워킹을 하는지 그거에 네.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 후속 연구나 후속 영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제가 기대하고 제가 그 생각하기로는 아마 올해 안에 다른 수많은 양팔 휴머노이드들이 빨래기를 갤 것이다. 네, 전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일단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맞습니다. 개량 개선에 있던 과제이기 때문에 훨씬 된다. 네, 야 그러면 집에서 이제 제일 귀찮은 일을 휴머노이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이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그냥 시간이 네.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도 굉장히 저가로 퍼지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그 기술을 만드는지도 뭐 어느 정도 논문으로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엔비디아에서 공개를 했고, 네. 사실 다 갖춰진 것이죠. 그럼 3종 요소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네. 교환만 하면은 누가 효과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네. 더 많은 데이터를 들이댈 수만 있으면 되겠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지금 수많은 그동안 주저주저 했었던 빅테크들이나 네네. 이제 대기업에서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지금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로봇 하면 생각나는 그 모습이 이제 2000한 30년 정도 되면은 우리 눈앞에 실제로 있을 수 있다. 네네. 사실 한 10년 전에만 해도 이제 로봇 청소기라고 처음 나왔지만 되게 초보적이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맨날 쓰면서 아 얘네들 좀 알아서 좀 걸레질도 좀 해주고 이왕이면 걸레도 좀 지가 빨아가지고 좀 건조도 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되지 않습니까 보면?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빨래 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 설거지까지 네. 하는 친구들이 이제 조만간 등장할 수도 있다. 네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식기세척기가 있지만 예. 또 식기세척기에 그 그릇을 넣고 그릇을 빼는 로봇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데모도 나와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말 이제 부엌 살림 전담 이제 AI가 결합된 이제 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다. 네네. 정말 가격이 문제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면 가격은 막 내려가더라고요 항상. 네. 야, 이거를 우리가 좀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진짠가? 어떤 원리로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미래는 어떤가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들이 역시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통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잘 알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구성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